안녕하세요. 2021 코드엔진 컨퍼런스에서 2020 이슈 안드로이드 앱 취약점 분석과 관련 취약점 테스트 앱 개발 과정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김주원입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주원이고 필요기 또는 보안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어레스터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속팀으로는 해킹팀인 데몬팀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보안 프로젝트 장학사기 연구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관심 있는 분야로는 웹 모바일 리버싱입니다. 이 중에서 현재 이번에는 모바일에 관련한 발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발표를 들어보시고 나중에 발표 시간 이외에 추가적으로 더 질문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적혀 있는 이메일과 SNS로 질문을 주시면 상세하게 추가 답변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목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취약점 분석 계획으로 세 가지 취약점 선정을 어떻게 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환경 구성으로 취약점이 내장된 테스트 앱 중에서 어떤 것들로 환경을 구성해서 취약점 분석을 진행했는지, 그리고 세 가지 취약점에 대한 개요와 분석 과정, 대응 방안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취약점 세 가지에 대한 테스트 앱을 개발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 핵심 코드에 대한 설명과 APK 파일을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취약점 분석 계획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더세라라고 하는 해외 코드 커뮤니티 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서 켈라 케이시라고 하는 분이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2020년도에 있었던 그 취약점 중에 상위 7가지 취약점에 대해서 게시한 내용을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루팅이라든지 아니면은 전송계층 보호, 인증, 암호화, 여러 가지 이런 취약점 항목들이 있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여기서 세 가지 정도 선택을 해서 취약점 분석한 내용과 해당 취약점을 테스트할 수 있는 앱을 공유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바이너리 프로텍션이라고 해서 안에 내용을 살펴봤을 때 루트 혹은 타로, 그리고 루팅 탐지에 관련한 취약점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루팅 탐지 우회 관련한 문제를 만들어서 출제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루팅 탐지 우회 취약점을 선택을 하게 되었고, 다음으로는 제가 소속된 보안 프로젝트에서 멘토해 주신 분께서 예전에 딥링크 해외 문서, 딥링크 취약점에 해외 문서 관련 링크를 보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관심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상위 7가지 취약점에 해당하였기 때문에 딥링크 취약점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용자 열거 취약점입니다. 이 취약점은 다른 취약점들에 비해서 영향도 자체가 매우 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용자 열거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효과는 거의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더 궁금한 점이 많았고, 이거를 조사해 보면서 어떻게 해야 이게 공격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소개해 드리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루팅 탐지 우회, 딥링크, 그리고 사용자 열거 이 세 가지 취약점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환경 구성으로는 인시큐어 뱅크라고 하는 금융 시나리오가 입혀진 앱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루팅 탐지 우회와 그리고 사용자 열거 취약점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유저 애니메이션이라고 사용자 열거만 테스트할 수 있는 앱이 있습니다. 그 간단한 테스트 앱으로 만들어서 바로 테스트 분석을 통해서 공유를 해드리려고 환경을 구성하게 되었고, 그리고 언크래커블이라고 하는 루팅 탐지를 할 수 있는 테스트할 수 있는 시리즈가 있는데, 거기에서 첫 번째 해당하는 문제에서 분석한 내용을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딥링크 같은 경우는 해외 그 문서 링크에서 예제 앱을 따로 만들어서 공유해 주시는 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제 앱과 인주얼드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하는 딥링크 액티비티에 있는 그 해당 내용을 분석한 부분을 공유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환경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세 가지 취약점에 대한 각각의 2가지 환경 정도를 구성을 해서 취약점 분석을 진행하였고, 그 내용을 정리를 해서 이렇게 발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용자 열거 취약점 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자 열거 취약점은 무차별 공격 대입을 통해 사용자 열거가 가능한 취약점을 뜻합니다. 사용자 이름 혹은 아이디 등이 존재하는지 목록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 취약점은 앱뿐만이 아니라 웹에서도 발생을 할 수 있고, 사용자 계정 시스템을 조회하는 부분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취약점입니다. 이게 원인이 아이디 또는 패스워드를 이렇게 입력을 할 때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 그 여부를 알려줌으로써 아이디가 존재하는지 그 여부를 파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이제 이 취약점의 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앱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이제 이 해당 취약점이 발생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연계되는지 그 전에 이제 이 취약점에 대해서 분석한 내용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시큐어 뱅크에 있는 로그인 페이지 이제 액티비티에서 먼저 발생한 것인데, 이제 테스트라는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전 123으로 넣었었습니다. 그래서 123으로 넣고 이제 테스트를 하면은 이제 잘못된 자격 증명이라는 토스트 메시지가 출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따로 존재하는 계정이 디넷이라고 하는 계정이 있는데, 이제 이 계정을 넣고 틀린 비밀번호를 넣었을 때 똑같이 잘못된 자격 증명이라는 토스트 메시지가 나오는 것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봤을 때는 이 앱 자체에는 이제 사용자 열거 취약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DB가 연계된 이제 서버에서는 이제 HTTP 통신을 통해서 전달 과정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이제 앱 서버 응답 결과를 확인해 본 결과, 제가 입력했던 테스트 계정에 대해서는 존재하지 않는 계정이다 라는 메시지를 띄워주고 있고, 그리고 DNS 계정을 넣었을 때는 패스워드가 틀렸다 라고 출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앱 서버에서 응답하는 결과로 인해서 여기서 사용자 열거 취약점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인시큐어 뱅크 같은 경우는 이제 로컬 환경에서 이제 서버를 구축을 해서 이제 진행하는 경우니까 이 메시지를 바로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외부에서 서버를 켰다고 가정하고 테스트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외부에서 확인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전에 먼저 해당 로그인 액티비티에 대해서 이제 소스 코드를 분석을 해서 이제 안에 있는 통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을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로그인이라고 하는 액티비티에서 이제 해당 과정을 파악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HTTP 클라이언트 객체를 생성하고 포스트 객체도 생성을 해줍니다. 이제 포스트 객체는 이제 로그인과 데브 로그인, 개발자 로그인과 일반 사용자 로그인을 따로 나눠서 포스트 객체를 생성해주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 그 다음으로 이제 포스트 파라미터를 이렇게 추가를 해줍니다. 다음으로 이제 포스트 데이터에 이제 엔코더 부분을 이제 진행을 해서 이제 HTTP 통신을 이루어지고, 이제 해당 결과값을 이제 반환받은 결과값을 받아와서 이제 문자열이 correct credentials가 맞으면은 이제 포스트 로그인 액티비티로 넘어가고, 아닌 경우는 롱 로그인 이제 액티비티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현재 데이터 전달 과정은 HTTP 통신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틀린 부분 코드를 한번 보면은 이제 롱 로그인 코드에서 아까 저희가 봤던 토스트 메시지인 invalid credentials, 이제 잘못된 자격 증명이라는 메시지를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로그인 액티비티를 실행해주면서 해당 롱 로그인 액티비티는 종료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HTTP 통신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저는 법스위트 도구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테스트와 1, 2, 3을 넣고 이제 응답 결과를 보면은 아까 앱 서버에서 봤던 화면과 동일하게 출력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존재하지 않는 계정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존재하는 계정으로 일부러 넣었을 때는 이제 패스워드가 틀렸다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여기까지 했을 때 이제 사용자 열거 취약점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은 이 앱 자체 코드 내에서는 크게 사용자 열거 취약점이라고 할 부분은 이제 통신 과정에 있어서 이제 반환을 받았을 때 이제 처리하는 부분인데, 이제 그 반환을 전달해 주는 것 자체는 서버 내에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서버 코드도 이제 추가적으로 분석하려고 했습니다. 그 전에 이제 봤을 때 이제 올바른 계정과 올바른 비밀번호를 넣었을 때는 correct credentials가 반환되는 것을 확인했고, 이제 아까 봤던 이제 문자를 반환받을 때 correct credentials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게 이 문자를 반환받았을 때 이제 해당 기준으로 이제 포스트 로그인 또는 롱 로그인으로 이제 분기시키는 것으로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앱 서버 응답하는 과정의 코드를 살펴보면은 이제 일반 사용자 부분과 이제 개발자 로그인 부분이 있는데, 개발자 로그인 부분은 이제 개발자 아이디를 받고 바로 이제 아이디 자체 맞으면은 그냥 바로 correct credentials로 이제 바로 넘기는 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저희가 볼 부분은 이제 이 사용자 부분으로 이제 안에 있는 DB에서 쿼리문을 조회를 해서 입력한 아이디가 존재하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패스워드까지 갔다 하면은 correct credentials가 리스폰스 메시지에 담기게 되고, 이제 패스워드만 다른 경우는 롱 패스워드가 담기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아이디 자체가 이제 존재하지 않으면은 존재하지 않는 계정이라는 메시지가 리스폰스 메시지에 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 열거 취약점에 해당하는 핵심 부분으로 인해서 이 데이터를 이렇게 반환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봤던 이제 핵심적인 코드가 추가적으로 다른 앱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유저 애니메이션이라는 사용자 열거 테스트 앱에서 이제 분석을 추가적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용자 아이디와 이제 패스워드를 입력받고 있는 액티비티가 존재했는데, 이제 이메일 값을 넣고 테스트한 결과 이제 존재하지 않는 계정의 경우 토스트 메시지로, 마찬가지로 비밀번호도 토스트 메시지로 출력하고, 이제 이게 틀렸다는 경우니까 이 배경이 빨간색으로 변경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계정과 이제 패스워드를 입력하면은 이제 로그인 성공이라는 토스트 메시지와 함께 이제 색깔이 초록색으로 변경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인시큐어 뱅크와 다르게 이제 토스트 메시지 상으로 해당 여부를 이제 출력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핵심적인 코드는 이 부분으로 이제 안에 내장되어 있는 DB 아이디와 이제 입력한 아이디 값을 비교를 해서 이제 로그인 성공 혹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 계정, 비밀번호가 틀렸는지 이 여부를 이제 출력하고 있습니다. 이 코드는 이제 진행되는 과정 자체는 인시큐어 뱅크와 동일하며, 다른 부분은 인시큐어 뱅크는 HTTP 통신을 통해서 결과값을 응답해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토스트 메시지로 출력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취약점 원인은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 여부를 파악하게 해줌으로써 이제 해당 계정이 존재하는지 아닌지 그거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취약점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무작위 대입으로 실제 존재하는 계정들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리스트를 일부 작성해주고 테스트한 결과 이제 이렇게 응답 결과값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잭 그리고 디네시라는 계정이 존재함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이게 연계돼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시큐어 뱅크에서 체인지 패스워드라고 하는 액티비티에서 이제 비밀번호 변경을 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개발자 아이디로 먼저 들어간 다음에 이제 비밀번호 변경할 값을 포함을 해주고, 이제 변경할 때 아까 저희가 사용자 열거 취약점을 통해서 얻어낸 계정들로 변경을 해서 변경 시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 결과 별도의 이제 인증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 비밀번호들이 전부 변경 처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구조의 내용을 이제 한번 보면은 제가 지정한 패스워드들로 아까 봤던 계정들이 이제 비밀번호가 변경되어서 어떻게 보면 탈취에 성공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자 열거 취약점은 다른 액티비티에서 발생하는 취약점에 연계돼서 활용이 될 수가 있는 취약점입니다. 그래서 이 취약점은 단순히 해당 사용자 열거만 했을 때는 이제 영향도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지만, 이렇게 다른 액티비티에서 인증이 좀 미흡하거나 이제 제한하는 부분이 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아까 사용자 열거 무작위 대입을 통해서 사용자 열거를 해서 얻어낸 목록을 이제 지정해서 제가 공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두 개를 발견해서 두 개를 다 변경을 시도했는데, 여기서 만약에 잭만 하고 싶으면 제가 발견을 했던 목록이 있기 때문에 잭만 선택해서 이렇게 공격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이게 실제 예를 들어서 사례에서는 이제 이제 금융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계정을 변경해서 이제 계좌번호를 추가적으로 더 다른 사람 거를 획득한다든지 이런 사례들을 이제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제 기사화된 것은 따로 사용자 열거 취약점을 활용해서 연계되어서 나온 기사 내용들은 찾기가 어려워서, 일단 제가 들은 내용들로는 이제 그렇게 활용되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취약점 대응 방안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제 자동화 도구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서 캡처와 같은 솔루션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이게 첫 번째로 해주면 좋을 이제 대응 방안이고, 두 번째로는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이제 결과 자체를 출력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세히 결과를 출력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고, 아까 처음에 봤던 잘못된 자격 증명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어느 특정 부분이 잘못됐는지 확인할 수 없도록 전체가 통일된 메시지로 출력을 해줘야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코드를 수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로그인 시도 횟수에 따른 제한이 필요합니다. 이제 로그인 시도를 3번을 했을 때, 3번을 틀렸을 때 이제 5분 뒤에 로그인이 가능하도록 해당 계정에 약간 잠금을 걸어주거나 그러한 기능이 필요하고, 이제 추가적으로 또 중요한 부분이 사용자 열거만 해서는 크게 위험하지가 않는 취약점이니까, 이게 이제 다른 액티비티에서 인증 부분을 강화를 해주시면은 혹여나 이것들 이 대응 방안들을 이제 우회를 했더라도 이제 따로 이제 연계돼서 공격할 방법이 이제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액티비티에서 인증 부분을 강화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루팅 탐지 의의 취약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루팅 탐지 의의 취약점은 이제 불충분한 탈옥과 루트 탐지에 관한 취약점이며, 탐지 로직을 우회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제 안드로이드에서는 이제 하위 시스템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에 이제 루팅이 된 단말기는 접근이 허용되면서 이제 추가적인 데이터 노출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접근을 막고자 이제 루팅 탐지를 하게 되는 것인데, 그 로직 자체를 우회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해당 취약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시큐어 뱅크에서 추가적으로 분석을 진행하게 되는데, 저는 녹스라는 에뮬레이터를 통해서 이제 실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루팅 기능을 자체적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체크하고 이제 실행을 하면은 이제 로그인, 아까 봤던 로그인 페이지에서 이후에 넘어가면 포스트 로그인이라고 하는 이제 액티비티로 이동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루팅이 된 단말기에 따라서 이제 루티드 디바이스를 출력해주고, 일반 기기의 경우는 이제 루팅이 되지 않았다는 이제 메시지가 setText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포스트 로그인 이제 액티비티를 이제 JDX를 통해서 이제 코드를 확인하면은 show root status라는 루팅을 탐지하고 있는 이제 메서드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해당 메서드를 보면은 이제 슈퍼유저 APK exist라 해서 이제 슈퍼유저 APK가 존재하는지 이제 확인하는 이제 탐지 로직 하나와, 이제 두 번째로 이제 SU 프로세스가 이제 사용되고 있는지 이제 그것을 파악하는 것과 이제 경로를 파악하는 것, 총 3가지 정도의 루팅 탐지 로직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3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true가 나오게 되면은 아까 봤던 이제 루티드 디바이스라고 하는 문자열이 이제 setText 돼서 세팅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닌 경우는 이제 device not rooted라고 텍스트가 이제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탐지하는 부분을 보면은 이제 does exist라고 해서 이제 이 메서드는 이제 런타임 클래스를 이용해서 get 런타임으로 해당 지정한 경로에 이제 SU 프로세스를 사용한 이제 결과값을 받아와서 이제 해당 값이 이제 존재하는지 이제 이거를 파악을 해서 이제 실행이 되는지 그 결과값으로 인해서 이제 return 값을 true 또는 false로 반환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이제 슈퍼유저 APK exist를 볼 수 있는데, 아까 여기서는 처음에 인자 값을 지정을 해줬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지정한 값을 다시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다시 또 해당 값을 경로를 입력해줘서 해당 파일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파악을 해서 리턴해 줍니다. 그리고 경로를 체크하는 부분으로 해당 경로에 루팅과 관련된 프로세스나 파일들이 이제 확인이 되면은 이제 true를 반환하도록 이제 코드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루팅 탐지를 우회할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리패키징 패치라는 방법과, 두 번째로 이제 프리달 후킹을 통해서 우회하는 방법, 세 번째로 경로명을 변경해주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이번에 분석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첫 번째 방법인 리패키징 패치와 아까 말씀드렸던 언크래커블에서는 프리다를 이용해서 우회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리패키징 방법으로 APK 툴을 이용해서 이제 디컴파일을 해줍니다. 디컴파일 하게 되면 이제 스마일리 코드들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이제 스마일리 코드를 보면은 아까 봤던 슈퍼 유저 APK에 대한 존재 여부, 그의 메서드를 이렇게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의 특징은 이제 저희가 이제 코드를 직접 수정을 할 수 있다는 점인데, 그래서 이 탐지하는 부분 자체를 이메일 값으로 전부
변경을 하면은 이제 탐지가 정확하게 되지가 않기 때문에 우회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탐지하는 부분들을 전부 제 닉네임을 포함한 이메일 값으로 전부 변경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경로 부분과 이제 SU 프로세스 확인 부분까지 전부 변경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컴파일을 해주고 이제 앱을 실행을 하면은 이제 서명이 되지 않았다는 문제로 실행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테스트로 이제 서명을 해주고 이제 다시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 포스트 로그인 액티비티에 왔을 때 디바이스 not rooted 이제 루팅이 되지 않았다는 이제 문자가 리세팅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결과로 스말릿 코드를 패치했기 때문에 이제 루팅 탐지를 우회에 성공한 게 될 것인데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 스말릿 코드 패치가 어떻게 잘 되어 있는지 한번 이제 코드 결과를 보면은 다시 JDX로 코드를 뜯었을 때 이제 제가 입력한 이제 제 닉네임들이 포함돼서 탐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슈퍼 유저에 대한 이제 APK 파일이라든지 이제 프로세스들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아닌 제 닉네임이 포함된 이제 명칭으로 이제 조회를 하다 보니까 조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루팅 탐지를 우회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언크래커블에서는 이제 인시큐어 뱅크와 다르게 이제 원래 루팅 탐지를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루팅 탐지를 했을 때 앱을 종료를 시켜야 됩니다. 근데 인시큐어 뱅크에서는 당시에 그런 기능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이제 언크래커블에서는 이제 앱을 종료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분석을 하게 된 것인데 이제 언크래커블은 이제 얼럿 다이얼로그를 출력을 해주는데 이제 세컨 서블 자체가 false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얼럿 다이얼로그 창 이외에는 클릭이 불가능하도록 설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OK 버튼을 꼭 누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주었고 이제 OK 버튼에 이제 onClick 메서드를 확인해 보면은 시스템 엑시트로 이제 해당 앱을 종료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OK 버튼 누르게 되면 앱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를 저희가 우회를 해서 이제 앱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변경을 하면 되는 것인데 이제 탐지하는 부분을 보면은 이제 루트 디텍티드 이제 A 메서드에 인자값을 주고 있는 것인데 여기 인자값을 받아와서 지금 보이는 얼럿 다이얼로그 타이틀로 이제 지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비교하는 이제 구분을 보면은 C라는 클래스에 A, B, C에 해당하는 이제 메서드 중에 하나라도 true가 나오면 루트 디텍티드가 이제 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C라는 클래스 코드를 보면은 아까 인시큐어 뱅크에서 봤던 것과 조금 다른 부분으로는 이제 테스트 키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처럼 SU 프로세스랑 이제 경로 부분은 똑같고 이제 테스트 키즈 부분이 다른데 이 부분이 이제 빌드 태그를 확인해서 이제 개발자의 경우 릴리즈 키즈라고 이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개발자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했을 때는 테스트 키즈로 이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태그 값을 확인해서 릴리즈 키즈가 아닌 경우 이제 리턴 값을 반환해줘서 루팅을 탐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언크래커블에서는 앱을 종료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종료하는 부분만 우회를 하면 됩니다. 루팅이 탐지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 앱을 종료하는 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상적으로 루팅된 단말기로 앱을 사용하지 못해서 문제였던 것이기 때문에 이제 아까 봤던 시스템 클래스 참조하는 부분을 이제 객체 변수로 만들어주고 엑시트 부분을 제정해 줍니다. 이제 그래서 콘솔로만 출력되도록 변경을 해주고 이제 해당 스크립트를 로드 해주면은 이제 OK 버튼 누르더라도 이제 해당 앱이 종료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루팅 탐지 우회 취약점이 이제 실제 사례가 이제 발견을 했었는데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이제 왼쪽부터 보면 블랙 팔콘 시큐리티에서 이제 금융 관련 앱을 분석했을 때 루팅 탐지 우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해당 진단을 해주는 도구로 이제 점검을 했는데 약 30개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사에는 약 30개 정도에서 루팅 탐지 우회가 가능하다. 이제 그 원인으로 이제 루팅 탐지하는 패턴이 좀 정형화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이제 기사가 작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이제 LG전자에서 나온 스마트 팅큐라고 해서 예전에 나왔던 이제 로봇 청소기 같은 이런 가전제품에 이제 모바일 앱에 연동을 해서 진행하는 이제 그렇게 하는 이제 제품이 있었는데 이제 이 모바일 앱에서 루팅이 탐지하는 이제 구간 코드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탐지 자체를 우회를 하면은 이제 앱으로 조작을 해서 해당 가전제품을 조작할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이 발견되었고, 이제 해당 연구원이 이제 이 취약점 중에서 이제 루팅 탐지 우회하는 부분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시큐어 뱅크에서 이제 리패키징 패치 방법으로 진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리패키징 패치 방법으로 똑같이 진행을 해서 스말리 코드 부분에서 이제 해당 루팅 탐지하는 로직을 전부 제거해주고 다시 패키징을 해서 이렇게 우회를 했다고 기사가 작성되어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렇게 루팅이 되었을 때 추가적인 데이터 노출이라든지 민감한 정보들을 탈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취약점에 대해서 이제 실제 사례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제 대응 방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루팅 탐지를 하는 이 방지하는 소스 코드 로직 노출을 이제 난독화를 통해서 막아야 됩니다. 리패키징을 또 막기 위한 멀티텍스 난독화 솔루션이 사용돼야 되는데, 여기 예시와 같이 APK 프로텍트를 이용하는 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이며, 그리고 탐지 로직의 변조가 되지 않도록 무결성 검증이 진행돼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기사에서 봤듯이 루팅 탐지 패턴이 제가 분석한 앱들처럼 이제 SU 프로세스를 확인하거나 슈퍼 유저 APK 파일이 있는지 이제 그 여부를 파악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정형화되어 있어서 좀 다각화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JNI 자바 네이티브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이제 C 언어로 작성된 것을 라이브러리 불러와서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앱들도 이제 존재하는데, 이제 거기서도 루팅 탐지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으로 좀 다양하게 루팅 탐지를 해주면은 좀 더 대응하기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스 코드 난독화 솔루션은 프로가드라고 하는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이미 제공되고 있는 솔루션입니다. 이제 처음에 프로젝트를 생성하실 때 다들 false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프로가드 부분은 true로 변경해서 앱을 출시하면은 이제 소스 코드가 좀 더 이제 한 문자라든지 클래스나 메서드 전부 한 문자로 치환돼서 이제 좀 더 분석하기 어렵도록 난독화가 진행이 됩니다. 이제 이러한 방법들을 이용해서 이제 해당 취약점을 이제 대응할 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딥링크 취약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딥링크 취약점은 특정 주소 또는 화면으로 이동할 때 잘못된 구성 방식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취약점인데, 이제 이게 연계돼서 공격이 됐을 때 민감한 데이터 노출 또는 이제 계정 탈취 등 취약한 공격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제 딥링크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딥링크는 특정 주소 혹은 값을 입력하면 애플리케이션의 특정 화면으로 이동시키는 기능을 말합니다. 이제 세 가지 정도 방식이 있는데, URI 스키마, 이제 M링크, 유니버셜 링크,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제 URI 스키마, 이제 딥링크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나왔던 이유가 이제 광고 용도로 활용을 많이 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이 많이 되었는데, 그래서 URI 스키마 같은 방식은 이제 스키마 패스라는 기준으로 이제 프로토콜 같이 이렇게 입력을 해서 해당 패스 값을 지정을 하면은 해당 액티비티가 바로 열리게 되는 기능으로 이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저희가 웹에서의 경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abc.com이 있다고 가정하면은 여기 뒤에 붙는 주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으로 지정한 페이지에 바로 이 링크를 갖다 주면 바로 해당 페이지가 열리는 것처럼 딥링크도 마찬가지의 기술로 진행되는데 이제 앱에서 진행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URI 스키마 같은 경우는 이 프로토콜이 겹치게 되면은 이제 스키마 값이 겹치게 됐을 때 이제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선택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 부분이 불편해서 그걸 개선하고자 이제 안드로이드에서는 M링크 방식과 iOS에서는 유니버셜 링크 방식이 이제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향후에 또 문제점이 생긴 게, 구글 또는 애플에서 이제 관련한 앱이 아니면은 또다시 제대로 된 딥링크 기술이 적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각 이제 환경에 맞게 해당 기능들을 두 가지씩 다 사용해서 이제 딥링크 기술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URI 스키마 방식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URI 스키마 방식 같은 경우는 이제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에서 다음과 같이 이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인텐트 필터로 이제 담아주게 되는데, 이제 뷰와 브라우저를 디폴트를 기재를 해주시고,
스키마 값과 호스트 값을 지정합니다. 이 기준으로 봤을 때 딥링크 그리고 호스트 값은 여기에 아까 봤던 패스 부분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테스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딥링크를 구성을 할 수 있게 되고, 이제 딥링크 취약점 발생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뭐 태블릿이라든지 이제 PC 그리고 뭐 저희가 사용하는 이제 스마트폰 이제 전부 이제 웹이나 앱을 통해서 이렇게 다 진행을 하게 되는데, 해당 데이터 세션 값이 이제 넘길 때 이제 예를 들어서 쇼핑몰로 예를 들었을 때 이제 서비스마다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쇼핑몰로 예를 들었을 때 이제 PC 화면으로 이제 보다가 이제 모바일로 다시 넘어가는 경우로 이제 쇼핑몰에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바일 결제를 유도하거나 이제 그런 경우 이제 세션 값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전달해서 바로 로그인된 상태로 그 해당 계정으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딥링크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이제 세션 값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취약점이 잘못된 구성을 했을 때 취약점이 발생하면은 세션 값을 탈취하거나,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구독을 하는 부분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도 다른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데 제 계정에 다 구독을 하게 만든다든지 이제 그러한 부분으로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한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예제 앱을 보면 이제 딥링크 이제 런치 이제 딥링크 액티비티를 실행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실행하면은 이제 해당 액티비티로 이동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스 코드를 봤을 때 이 버튼만 만들어져 있고 안에 인텐트를 넘기는 과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시한 부분이 이제 스키마 값을 이용해서 이제 접근을 하라는 건데, 이제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에서 스키마 값을 먼저 확인을 해줍니다. 그러면 눕이라고 적혀있는 이 스키마 값을 확인을 할 수 있게 되고, 먼저 이제 해당 액티비티 자체만 실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딥링크 액티비티를 이제 실행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앱이 열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 마찬가지로 아까 봤던 URI 스키마 방식으로도 정상적으로 딥링크 액티비티가 띄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공격 시나리오로 한번 예시를 드려봤을 때, 이제 앱 그 URI 스키마 값을 넣고 이제 웹으로 이제 해당 이제 페이지를 띄웁니다. 이제 여기는 이 뒤에부터는 아까 호스트 값이라든지 인자 값이 적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시 값이고, 따로 이게 진행되는 코드는 아닙니다. 그래서 예시 시나리오라고 하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외부에서 접근해주기 위해서 파이썬으로 서버를 열어준 다음에 exploit.html을 띄워줍니다. 모바일로 이렇게 접근했을 때 해당 링크를 클릭한 경우 이제 꾹 눌렀을 때 해당 URI 값도 잘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이 URL로 접근하면은 정상적으로 해당 앱의 액티비티 화면이 바로 띄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세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제 앱과 연계돼서 이제 데이터를 전달할 때 이제 탈취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제 추가적으로 분석한 인주얼드 안드로이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딥링크 액티비티를 접근하면은 이렇게 스키마를 통해서 공격을 시도하라 라고 뜨게 되어 있고, 스키마 값으로 플래그 11이라고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제 딥링크 액티비티만 따로 별도로 실행했을 때도 정상적으로 되는 것을 확인하고, URI 스키마로도 이제 접근이 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시나리오를 진행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해당 인주얼드 안드로이드에서도 정상적으로 해당 액티비티가 바로 이제 실행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딥링크 취약점이 어떻게 더 공격적으로 된 사례가 있냐 하면서 제가 또 찾아봤었는데, 이제 해커원에서 이제 제보가 되었던 이제 사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CSRF로 이제 이어져서 공격이 진행이 되었다고 되어 있는 이제 보고서를 봤는데, 이제 이 앱 여기서 조사한 앱은 이제 구독을 하거나 이제 그런 커뮤니티 이제 앱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딥링크 구성 이제 URI 스키마를 이용해서 이제 해당 링크를 클릭했을 때 이제 제가 해당 앱에 이제 그 계정이 되어 있으면은 바로 여기서 선택되어 있는 이제 링크의 계정으로 구독을 자동으로 되도록 이제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당 내부에 있는 앱 내부 기능을 포함해서 실행을 시켰기 때문에 이제 취약점으로 이렇게 제보가 되었고, 그리고 두 번째 사례로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스틸리언에서 작년에 이제
딥링크 취약점을 분석해서 이제 제보를 한 이제 그 게시글을 봤습니다. 그래서 장태진 연구원분이 작성한 게시글을 좀 참고를 했었고, 여기에서는 이제 앱 내에서 자바스크립트 인터페이스가 허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터페이스에 이용이 되는 정보들을 추가적으로 탈취할 수 있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보된 내용이 이제 전화번호라든지 이제 위치 정보, 사용자 친구 정보 등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정보들을 탈취할 수 있다라는 사례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 딥링크 취약점은 대응 방안으로 어떤 것들이 있냐 하면서 제가 봤을 때 이제 딥링크 인자값 자체를 검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어덴티케이션에도 해당할 수 있다는 부분이 이제 이 딥링크 인자값, URI 스키마 값을 제대로 한번 확인을 해주시는 게 이제 좋고, 소스 코드 및 로직을 쉽게 분석할 수 없도록 디컴파일 방지, 난독화 등 보안 솔루션을 적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URI 파싱을 하는 경우 이제 get host, substring, split 이제 이런 함수 같은 경우는 필터링을 꼭 필수적으로 한 상태로 진행을 해야 되며, 이제 getQuery 파라미터 함수를 활용하여 사전에 이제 정의된 인자값만 파싱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되도록 자바스크립트 인터페이스는 허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이제 도메인 검증을 이제 우회를 방지할 수 있도록 도메인 리스트를 별도로 지정하는 것도 이제 하나의 대응 방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URI 파스 함수 사용하는 경우 특수 문자로 이제 필터링을 이제 특수 문자로 우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특수 문자를 필터링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제가 이 세 가지 취약점에 대한 테스트 앱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안드로이드 이슈 2020 APK라는 이름으로 이제 만들게 되었고, 이제 각 인텐트가 포함된 버튼 3개와 이제 플래그 값을 인증할 수 있는 에디트 텍스트와 버튼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사용자 열거 취약점에 관련한 액티비티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우선 개발할 때 저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와 이제 파이어베이스를 이용을 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파이어베이스를 이용했고, 파이어베이스 안에서도 클라우드 파이어스토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테스트 계정으로 어레스터라는 제 닉네임으로 된 이제 계정을 미리 제공할 것이고, 이걸로 이제 다음 액티비티에서 데이터를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이제 ID 값과 이제 패스워드 값을 입력받을 때 ID 값을 기준으로 이제 확인을 통해서 이제 ID 값도 존재하고 비밀번호도 동일하면은 이제 로그인 석세스, 비밀번호만 다른 경우 패스워드 인커렉트, 이렇게 각 이제 조회하는 계정별로 똑같이 반응할 수 있도록 진행을 했고, 전부 아닌 경우 이제 계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메시지를 전부 다 토스트 메시지로 출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다음 액티비티로 넘어갈 때 이제 전부 풋 엑스트라로 이제 받았던 계정 자체를 같이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다음 액티비티에서 이제 get string extra로 제가 지정한 이제 그 입력한 데이터베이스 아이디가 그대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제 set text가 되어 이제 이렇게 표기가 된 걸 볼 수가 있고, 이 my data 액티비티에서는 제 계정 아이디와 이제 패스워드 그리고 카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나리오 자체를 입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사용자 열거만 하면은 이제 해당 취약점 영향도를 이제 몸소 느끼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카드 정보를 확인하는 식으로 시나리오를 입혔고, 여기 다큐멘트 레퍼런스 이 부분은 파이어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과정의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저 아이디 값을 이제 변조를 해서 이제 안에 있는 다른 계정들의 유저 카드 정보들을 확인을 하면 되는데, 먼저 무작위 대입을 통해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제 사용자 열거 취약점을 통해서 이제 목록화가 된 계정들을 확인을 해서 이제 목록화된 계정들에 대해서 변조를 통해서 카드 정보들을 하나씩 확인하면 됩니다. 그 중에 플래그에 해당하는 부분을 아까 봤던 메인 액티비티에서 이제 인증을 시도하면은 해당 버튼의 색깔이 변경이 되어 이제 테스트가 정상적으로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루틴 탐지 우회 같은 경우는 이제 경로를 파악하거나 테스트 키즈를 보거나 SU 프로세스를 보거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동일하게 로직이 되어 있고, 이제 일반 사용자 권한으로 접근을 했을 때는 이제 루트 버튼이 비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메시지 체크 버튼만 눌려서 메시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일반 사용자 권한 휴대폰이 확인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볼 수가 있고, 루트 버튼은 그대로 계속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루팅된 상태로 접근을 이것은 루팅된 상태로 접근을 해야지만 루트 버튼이 활성화가 되도록 현재 코드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탐지가 되면은 앱을 종료하도록 제가 코드를 다 넣었기 때문에 루팅이 탐지가 되면은 전부 종료가 되기 때문에 예시를 지금 루팅이 탐지되지 않은 걸로 먼저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루팅이 탐지된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미 루트 디텍션 액티비티는 이미 종료가 된 상태로 메인 액티비티로 돌아온 것을 볼 수가 있고, 이제 권한 허가 부분만 다시 표시가 뜹니다. 이걸 허가 누르더라도 다시 해당 액티비티에 접근하더라도 반복적으로 해당 메시지가 출력되면서 앱은 해당 액티비티는 종료가 되어 상태로 이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경로 부분과 이제 테스트 키즈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전부 이제 앞에 있는 경로 값과 중간 경로 값을 합쳐서 이제 조회를 해주는 식으로 루팅 탐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봤던 인시큐어 뱅크나 언크래커블에서 보던 이제 탐지 로직과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고, 이제 앱을 종료시키는 코드를 추가해서 이제 루팅 탐지를 이제 우회하기 쉽지 않도록 현재 만들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회해서 접근을 해서 루트 버튼을 통해서 해당 플래그 값을 확인을 하면은 이제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제 현재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딥링크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먼저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에서 해당 액티비티에 이제 딥링크 구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디폴트 브라우저블 이제 뷰 이 부분을 이제 기재를 해주고, 그리고 스키마 값을과 이제 호스트 값을 지정을 해줍니다. 이제 이슈와 밸류를 넣었기 때문에 이제 이 딥링크는 이슈와 밸류 이렇게 URI 값으로 이제 접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자바 코드를 보면은 이제 딥링크로 구성으로 이제 안에 웹뷰를 포함해 놨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된 것인데, 이제 여기 코드를 보면은 아까처럼 액티비티에 직접 접근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구분해서 플래그 값을 출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딥링크로 접근을 했을 때만 이제 해당 코드들이 실행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딥링크로 접근하지 않고 지금 예시와 같이 그냥 액티비티를 강제로 실행해서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앱을 딥링크를 통해서 접근을 하라, 이렇게만 메시지가 고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웹뷰조차도 이제 진행이 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딥링크 기술로 이용해서 이제 해당 액티비티에 접근을 하게 되면은 이제 얼럿 다이얼로그가 출력된 건데, 이거는 이제 얼럿 다이얼로그 코드가 포함되지 않았는데도 자바스크립트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로드 데이터에 의해서 이제 출력되고 해당 결과 값들도 이제 보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플래그 값이 세팅이 된 걸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자바스크립트 이제 크로스 스크립팅도 테스트할 수 있도록 이제 자바스크립트도 허용해준 상태로 이제 인자 값을 넣을 때 이제 위에 있는 이 URI 이제 스키마 값 기준에다가 이제 여기다가 스크립트 관련 코드를 넣어서 이제 실행을 하면은 이 앱이 실행되면서 해당 데이터 값을 받아와서 여기서 스크립트를 띄워주게 되는 겁니다. 이제 얼럿창을 띄워주고 이제 그 결과 값도 보여주도록 이렇게 딥링크 기술을 한번 테스트 해볼 수 있도록 이제 개발을 해둔 상태입니다. 이제 해당 앱은 이제 GitHub에 제 GitHub 주소에 이렇게 공유를 해둔 상태고, 이제 이거는 이제 프로젝트 파일까지 전부 다 올려준 상태이기 때문에 안에 APK 파일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PK 파일로 테스트를 해보시다가 시큐어 코딩도 직접 해보고 싶으시면은 이제 프로젝트를 내려 받으셔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이제 직접 하나하나씩 시큐어 코딩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연구에 활용하는 것도 이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해당 링크를 참고하셔서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